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면서도 막막해하시는 상속과 증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60대, 70대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한평생 열심히 모은 내 재산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물려줘야 할까 하는 고민 말입니다. 어떤 분은 말씀하시죠? 아이고 세금 때문에 골치 아프다. 우리 자식들이 나중에 재산 때문에 싸우면 어쩌지 증여를 하자니 세금이 걱정이고 그냥 두자니 불안하고. 이런 고민들 정말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상속과 증여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이면서도 한 번 잘못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는 복잡한 세법 용어나 어려운 계산은 빼고 여러분이 실제로 알아야 할 핵심만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속과 증여가 정확히 뭔지부터 시작해서 각각의 장단점 그리고 세금을 최소화하면서 가족의 평화를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가족의 미래가 달린 문제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상속과 증여의 차이점부터 명확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데 사실 개념은 간단합니다. 타이밍의 차이입니다. 상속이라는 것은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 즉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남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이때 내는 세금이 상속세입니다. 반대로 증여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자녀에게 미리 재산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때 내는 세금이 증여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상속세는 남겨진 재산 전체에 대해 부과되고 상속받는 사람들이 나누어 내지만 증여세는 받는 사람 각자가 개별적으로 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10억 원의 재산을 두 아들에게 물려준다고 가정해보죠. 상속의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10억 원 전체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이 세금을 두 아들이 나누어서 냅니다. 증여의 경우는 다릅니다. 큰아들에게 5억을 주면 큰아들이 5억에 대한 증여세를 내고 둘째 아들에게 5억을 주면 둘째 아들이 5억에 대한 증여세를 따로 냅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세금 계산 방법도 달라지고 절세 전략도 달라집니다. 그럼 언제 상속이 유리하고 언제 증여가 유리한지 궁금하시죠? 이는 재산 규모와 가족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이 5억 원 이하라면 상속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세에는 5억 원의 일괄 공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추가로 5억 원이 더 공제돼서 총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재산이 많거나 부동산처럼 앞으로 가치가 오를 것 같은 자산이 있다면 증여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많은 경우에도 증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자녀마다 증여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상속의 장단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속의 가장 큰 장점은 세법상 공제 혜택이 크다는 점입니다. 기본적으로 5억 원의 일괄 공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공제 5억 원이 추가됩니다. 그러면 총 10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 씨 할아버지가 8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와 자녀 둘이 있습니다. 이 경우 일괄 공제 5억과 배우자 공제 5억으로 총 10억이 공제되니까 상속세는 0원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 살아있는 동안 내 재산을 자유롭게 관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증여를 하면 그 재산은 이미 자녀 것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도 다시 가져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속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 재산이니까 언제든 처분하고 운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절차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유언장만 제대로 써놓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재산을 배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단점은 재산이 많을 때 세율이 높다는 점입니다. 상속세는 누진세율이라고 해서 재산이 많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1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20%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최고 50%까지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20억 원의 재산을 상속하면 공제를 받더라도 남은 10억 원에 대해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두 번째 단점은 가족 간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유언장이 없거나 불분명하면 자녀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부동산이 있으면 더 복잡해집니다. 집 한 채를 형제가 나누어 갖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또한 유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인데 유언장으로도 이를 완전히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한 자녀에게만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고 유언장을 썼어도 다른 자녀들이 유류분을 주장하면 분쟁이 생깁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박 씨 할아버지가 큰아들에게만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고 유언장을 남겼는데 둘째, 셋째가 유류분을 주장하면서 법정 다툼이 3년이나 계속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단점은 부동산 처분의 어려움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형제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처분이 어려워집니다. 특히 형제가 많으면 더욱 복잡해집니다. 이제 증여의 장단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의 가장 큰 장점은 10년마다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녀 한 명당 10년에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2천만 원입니다. 배우자에게는 6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10년마다 리셋된다는 점입니다. 즉 2024년에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증여했다면 2034년에 또다시 5천만 원을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 실제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녀가 2명이라고 가정하면 10년에 1억 원, 20년에 2억 원, 30년에 3억 원을 증여세 없이 물려줄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 공제보다 훨씬 큰 혜택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 미래가치 상승분에 대한 절세 효과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증여세는 증여 당시의 가격으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재산 가치가 올라도 추가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했다고 합시다. 증여세는 5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10년 후 그 아파트가 10억 원이 되어도 자녀는 추가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상속으로 했다면 어떨까요? 내가 돌아갈 때 그 아파트가 10억 원이면 10억 원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계산됩니다. 5억 원의 차이가 나는 거죠. 특히 요즘처럼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는 시기에는 이런 절세 효과가 매우 큽니다. 세 번째 장점은 가족 간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자녀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재산을 나누어 주면 나중에 상속 문제로 다툴 일이 없습니다. 또한 각 자녀의 상황을 고려해서 맞춤형으로 증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큰아들은 사업을 하니까 현금을 더 주고 둘째는 집이 없으니까 부동산을 주는 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증여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단점은 증여한 재산을 다시 가져올 수 없다는 점입니다.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그 재산은 법적으로 자녀 것이 됩니다. 내가 나중에 급하게 돈이 필요해도 자녀가 거부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실제 사례로 최 씨 할머니가 아들에게 집을 증여했는데 나중에 요양원비가 필요해서 집을 팔자고 했더니 아들이 거부해서 큰 어려움을 겪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자녀의 경제적 부담입니다.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냅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현금이 없으면 증여세를 낼 수 없습니다. 특히 부동산을 증여할 때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짜리 아파트를 증여하면 공제를 받더라도 2억 5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이게 몇 천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그만한 현금이 없으면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세 번째 단점은 증여 후 10년 내 사망 시 상속 재산에 합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증여재산 추정합산이라고 하는데 증여 후 10년 이내에 증여자가 사망하면 증여받은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실전 절세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미리 조금씩 꾸준히 증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절세 방법입니다. 10년 단위로 공제한도 내에서 꾸준히 증여하면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도 많은 재산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녀가 2명이고 30년에 걸쳐 증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1차 증여 각 자녀에게 5천만 원씩 총 1억 원. 2차 증여 10년 후 각 자녀에게 5천만 원씩 총 1억 원. 3차 증여 20년 후 각 자녀에게 5천만 원씩 총 1억 원.
총 3억 원을 증여세 한 푼 안 내고 물려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일 때는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이니까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증여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자산을 우선 증여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앞으로 가치가 오를 가능성이 높은 자산은 미리 증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강남의 한 아파트가 5년 전에 10억 원이었는데 지금은 15억 원입니다. 만약 5년 전에 증여했다면 10억 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속으로 물려준다면 15억 원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5억 원의 차이가 나는 거죠. 이런 차이는 세금으로 계산하면 몇 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치 하락이 예상되는 자산은 상속으로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 번째 전략은 부담부 증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부담부 증여란 채무를 함께 넘겨주는 증여를 말합니다. 가장 흔한 예가 전세보증금이 끼어있는 부동산의 증여입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아파트에 전세보증금 5억 원이 끼어있다고 합시다. 이 아파트를 증여하면 자녀는 실질적으로 5억 원의 가치를 받는 것이고 5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도 함께 받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는 5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10억 원 전체를 증여하는 것보다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전략은 배우자를 경유한 증여입니다. 배우자 간에는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더 많은 재산을 절세하면서 물려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대신 먼저 부인에게 증여하고 부인이 다시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부부의 증여 공제를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 내에 연속으로 증여하면 세무서에서 조세 회피로 볼 수 있으니 적절한 시간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손자녀 증여입니다.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면 한 세대를 건너뛰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손자녀 증여에는 세대 생략 할증이 적용되어 30% 할증된 세율로 증여세를 계산하니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면 절세 효과가 클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비나 결혼자금 명목으로 증여하면 더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적 준비사항과 주의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증여계약서와 공증이 필수입니다. 증여는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증여계약서에는 증여하는 재산의 명세, 증여 조건, 증여세 부담 주체 등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등기 이전까지 마쳐야 증여가 완료됩니다. 계약서만 작성하고 등기 이전을 하지 않으면 증여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둘째, 유언장 작성이 중요합니다. 상속을 선택한 분들은 반드시 유언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유언장이 없으면 법정 상속분에 따라 재산이 분배되는데 이것이 내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유언장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필증서유언, 공정증서유언, 녹음유언 등이 있는데 가장 확실한 것은 공정증서유언입니다.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인이 작성해주는 유언장으로 법적 효력이 가장 확실합니다. 셋째, 세무신고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의 경우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넷째, 가족회의를 통한 충분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증여든 상속이든 가족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의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들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증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자녀에게만 편중해서 증여하면 나중에 다른 자녀들과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속과 증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방법이 더 좋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의 재산 규모, 가족 상황, 자녀들의 경제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두면 세금 폭탄과 가족 분쟁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하고
가족과 충분히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이 합리적으로 물려지고 가족의 평화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법은 수시로 바뀝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도 현재 기준이니 실제 계획을 세우실 때는 최신 세법을 확인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댓글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어 주세요. 저는 증여를 할까, 상속을 할까 고민 중입니다. 우리 가족은 이런 방법으로 해결했어요. 이런 부분이 더 궁금해요.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니 이런 조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궁금한 점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실제로 겪어보신 분들의 이야기는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미 증여나 상속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과정에서 느꼈던 점이나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공통으로 궁금해하시는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댓글로 소통해요. 여러분의 앞으로의 계획이 모두 지혜롭고 평안하게 이루어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